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또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어지러우면은 빈혈을 의심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나 임신, 출산 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성인 여성의 15% 정도, 그리고 남성은 3% 정도가 빈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임산부는 빈혈 증상이 더 심해져 가지고 전체 임산부의 반절 이상이 빈혈을 겪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심사평가원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빈혈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가 작년에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남성 빈혈이 20만 명인데요. 여성 빈혈 환자는 50만 명으로 여성이 남성들보다도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발표됐죠. 어지럽다고 하면은 첫째로 빈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지러우면은 빈혈로 자가 진단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우리가 철분제를 사 먹기도 하는데, 빈혈이 있으면은 어지러움증이 있을 수 있지만 어지럽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빈혈은 아니라는 말이죠. 실제로 어지러움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중에 빈혈보다는 귀 이상이거나 또 뇌의 문제, 저혈압과 고혈압 등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어지러움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빈혈로 착각하고 철분제만 계속 먹다가는 정확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고, 또 철분 과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빈혈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혈액 중에 적혈구나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죠. 이 수치가 정상보다도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헤모글로빈 농도가 성인 남자의 경우는 데시리터당 13g, 그리고 성인 여자의 경우는 데시리터당 12g 미만이면은 우리가 빈혈로 진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빈혈의 기준이 되는 것은 헤모글로빈인데, 이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의 주요 성분으로서 혈색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붉게 보이게 하는 색소인 거죠. 헤모글로빈이 하는 일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운반하는 것으로 혈액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혈의 종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빈혈은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치질이나 위궤양, 임신, 출산, 생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철결핍이 되면서 생기는 빈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대 저가구성 빈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생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그리고 골수질환과 관련된 빈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빈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낸 뒤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혈의 원인을 꼽으라면은 철분과 비타민, 엽산이 부족한 식사를 오랫동안 계속하는 사람들한테 빈혈이 생기고요. 그리고 수술이나 외상으로 출혈이 장기간 지속되어 있는 경우도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있는 사람,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와 임신, 출산의 문제, 그리고 암이나 신장 기능, 간장 질환의 문제로도 생길 수 있고, 또 가족력도 무시를 못하고, 기타 이제 술을 많이 먹거나 또 채식을 고집한 사람들, 또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약물, 또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빈혈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빈혈의 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고 희고 파란빛이 돕니다. 그리고 전신이 쇠약하고 피로하죠.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그리고 식욕 감퇴들이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탈모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심장이 막 두근거릴 수가 있습니다. 외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멍이 잘 들기도 하고요. 손발은 차고 쥐가 잘 납니다. 또 손가락 끝이 뭉툭해지는 곤봉지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손톱, 발톱이 창백하고요. 그리고 이제 눈꺼풀 뒤를 이렇게 봤을 때 붉은 빛이 적게 돌고 흰색 계통의 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혀의 돌기가 없어지고 창백해지면서 반질반질해질 수가 있죠.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눈 아래 꺼풀 안쪽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꺼풀 안쪽의 점막은 매우 얇고 투명한 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실핏줄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빈혈이 있다면은 이 실핏줄로 가는 혈액이 적거나 적혈구의 색깔이 옅어지기 때문에 눈꺼풀 안쪽의 색이 창백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피로감이나 두통,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은 빈혈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손톱에서도 빈혈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 손톱을 눌렀을 때 하얗게 변한 색이 원래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은 빈혈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특히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손톱이 창백한 색을 띠고 손톱 끝이 얇아지면서 숟가락처럼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빈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보게 되면은 철분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서 선지나 간, 내장 중에 지라, 콩팥, 살코기나 생선, 달걀, 노른자, 미역, 김 이런 음식들, 철분 흡수를 돕는 엽산 같은 경우에는 순무잎이나 시금치, 상추, 강낭콩이나 아스파라거스, 또 레몬, 바나나, 멜론, 키위,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고요.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B12 이런 음식들은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쇠고기나 간, 생선, 달걀, 우유 이런 유제품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딸기나 오렌지, 귤, 키위, 사과, 레몬, 피망, 시금치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있는데 철분 흡수를 한 것을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철분 흡수에 큰 역할을 하는 엽산과 비타민 C를 매 끼니 먹어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혈구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 B12가 함유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빈혈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꼽으면요, 브로콜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미국 영양사들이 꼽은 식품 중에 최고의 식품이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와 철분 함량이 다른 채소에 비해 가지고 2배 이상 들어있고요. 이 브로콜리의 녹색을 띠는 크로로필은 빈혈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쇠고기인데 쇠고기에는 철분뿐만 아니라 지방과 비타민, 단백질, 아연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역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굴인데 굴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헤모글로빈 생성도 도와주고 또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또 굴에 풍부한 구리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이 우리 몸속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시금치는 비타민 A나 B, C 그리고 칼슘, 철분, 엽산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 아이나 임산부의 빈혈에도 도움이 되고 시금치는 야채 중에서도 철분 함량이 높지만 흡수율은 육류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치는 빈혈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죠. 토마토는 빈혈에 좋은 철분과 엽산, 비타민 C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30% 이상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덕분에 엽산이 활성 형태로 바뀌어서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요. 미역 같은 경우에도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칼슘 함량과 비타민이 다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드시게 되면은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빈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 반면에 빈혈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녹차나 커피, 홍차, 감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 성분 같은 경우에는 철분과 결합해 가지고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이들 식품은 철분제나 철분 함유 식품과 3시간 이상의 간격을 띄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섬유소를 너무 많이 먹어도 철분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요.
철분과 함께 섬유소가 많은 곡식이나 야채를 먹을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빈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저는 선짓국, 소지라, 간 이런 것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피가 부족해서 생긴 빈혈은 마땅히 피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피를 수혈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대신에 혈액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선지나 지라, 간을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동물의 피를 굳힌 선지는 혈액 성분이 모두 함유되어 있으니까 빈혈에 좋은 것은 당연하고요. 지라는 비장이란 장기로 혈관이 많이 뭉쳐져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역시 빈혈에 도움이 됩니다. 비장은 혈액 중에서도 면역력과 관계된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기로서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균이나 바이러스가 이것을 통과하면서 파괴되고요. 수명이 다 된 적혈구들은 이것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비장 또한 혈액 성분의 보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빈혈에 좋은 처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당귀, 청궁, 작약, 숙지향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된 사물탕은 빈혈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처방입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사물탕은 혈액의 병을 두루 치료한다. 혈액에 관계된 약을 구할 때는 먼저 사물탕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 숙주향이라고 하는 것은 철분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성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당귀는 골수의 조혈 기능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백작약은 혈액을 수렴해가지고 혈액이 제 갈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청궁은 혈관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맑은 피를 온 몸으로 공급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 그리고 배달부 같은 역할을 하는 약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사물탕은 혈액의 생성과 공급에 관계된 모든 과정을 다스려주는 약재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빈혈 치료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숙지향, 당귀, 청궁, 작약 각 20g에 물 2000cc 정도 넣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500cc 정도 되면은 그 물을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빈혈을 일으킨 개에게 사물탕을 투여했더니 5일 후에 적혈구 수치가 상승하고 사물탕을 투여하지 않는 개에 비해 가지고 적혈구 상승률이 15.6%나 높게 나와 사물탕의 빈혈에 대한 효과가 실험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빈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숙지향, 당귀, 청궁, 작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물탕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